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전문TV 최종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전날인데 네. 예, 또 방송하러 오셨고 방송이 끝나면 저 상주로 가서 한 8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말씀만 들어도 마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잘 갔다 오시고 네. 오늘 그 주된 그 내용은 지금 소비 시장을 흔드는 800만 X세대가 있거든요. 네. 그 X세대가 이제 소비 세대를 아주 주무르고 있는데 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40대 50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 지출이 한 630만 원 정도, 네. 한 40만 원 정도 요 정도인데 그러면 60대 이후 지금 우리 그 시더스 그룹의 평균 연령대를 보면은 한 60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60에서 70에 가까운 예, 사람이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네. 이 X세대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네. 소비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상소문에도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시더스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은 네. 추석에 물가도 오르고 네. 자영업자도 살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 재정을 4조 원을 투입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뭐랄까 상품권을 가지고 네. 전부 다 물건을 갖다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정책을 그때 당 일시에 썼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예. 그것이 사실은 시더스에서는 그걸 평상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이제 가상을 현상으로, 네. 현상을 가상으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실제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매일매일 이제 추석 체크하면서 생기는 돈의 20%는 네. 전부 다 여기 쓰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갈 때 여기서 시더스에서는 이제 VIP가 꽃이라고 그랬어요. VIP가. 예, VIP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직업으로다가 딱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전부 다 자산을 늘리면서 자기의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전환하고 이렇게 갖고 네. VIP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참 자기 직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데. 고급 직업이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요즘에 뭐 윤석열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던 것처럼 제도적 또 물질적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딱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같으면 참 한마리 VIP 정도 되면은 하루에 추석 체크하면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돈이 한 5만 한 7천 원대. 네. 매일? 네, 그렇죠. 그 정도를 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돈이 쇼핑 캐시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럼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한 170만 원, 18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본인에 따라서 그래서 뭐 한 260만 원을 찾아 쓸 수도 있고 390만 원, 적용은 520만 원 이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소득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자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VIP가 돼서 VVIP고 사이가 되면은 참 경제적으로다가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X세대 그들보다도 경제의 그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는 훨씬 더 탄력적이었고 선순환 구조에서 앞장서서 시장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활동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주도적인 이런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자, 소득과 소비 모두 높은 세대.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매일경제에 나온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늘 그 탑 뉴스입니다. 소비 시장 흔드는 800만 X세대에서 탑 뉴스인데 거기에 보니까 39세 이하가 월 평균 소득이 473만 원이거든요. 40대가 632만 원, 50대가 636만 원, 60세 이상이 365만 원인데 여기에 시더스 그룹 이러면 2배가 되죠. 거의 2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이렇게 멋진 그 AI 4차 산업 그 회사를 왜 이렇게 음해 세력들이 야단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볼 때 같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어떻게 이렇게 4차 산업에 이건 얘기하지 않고 네. 꼭 저 뭐 다단계나 펀지 같이 저기 돈을 갖다 받아갖고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왜 공짜로 먹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가 아픈 건가요? 그게? 배가 아프고 그리고 좀 약이 오른다고 그럴까?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예.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들하고 싸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예. 그 캠핑카 이런 걸 공장을 하고 사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녀석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네. 가만히 들어보고 아버지 저는 내가 여기 땀을 흘리면서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네. 지금 상태는 이렇고 네. 내가 이제 경제 공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잠깐 논리를 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 날 때마다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마치 여기에서 이제 지금도 이민아 교수가 얘기했던 것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 이제는 노동으로 밥을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냐 노동은 누가 하냐면 로봇. 네. 그리고 이제 이 저기 두뇌 프레임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인공지능이 한단 말이에요. 예. 챗 GPT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인공지능과 이게 뭐예요? 로봇가. 제가 어제도 이렇게 가서 식사로 청주에도 갔다 보니까 네. 거기도 홀탐나 수면에 보니까 로봇가 홀서빙을 하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을 아주 본단 일반화되고 말이에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을 해갖고 뭘 먹고 산다 이런 거 개념은 네. 이미 이제 다 퇴출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좀 AI가 인공지능이 돈은 거기서 벌고 네. 그러니까 나눠 쓰는 게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눠서 예. 공유 플랫폼 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기다가 이름시키는 게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다 맡겨놓고 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독하듯이 5분 뭐 안에 참 다 이게 출석 체크하고 전환하게 하고 네. 또 여기 뭐 자산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나오는 이 돈을 가지고 참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자영업에도 돌아보고 쇼핑도 하고 아카데미에 가서 데이터 관리 교육도 받고 네. 그다음에 선순환 구조가 뭔가를 알고 투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산 늘리는 공부도 하고 네. 참 얼마나 이렇게 즐기면서 진짜 4차 산업 시대에 저기 뭐 주역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했던 것이 사실상 시더스 아카데미에서 했던 일들인데 네. 너무 이걸 모르는 바람에 네. 자, 저 앞에 그림 한번 보시면 네네.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거든요. 네. 예. 이제 설 명절을 네. 해외에서 보내겠다. 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네. 저기 이제 주도하는 게 지금 40, 50대 네. 그러니까 X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저거를 쳐다보면서 AI 시대 지금 그 특별히 갤럭시 네. 2024 네. 올해 나오는 그 삼성 스마트폰이 네. 이제 AI로 무장을 한대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히트를 칠 걸로 해서 지금 이 신문에 보니까 네. 약 한 GDP 1.5조 정도 올릴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휴대폰이 이게 갤럭시 2022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MBC에서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 예전에는 그 편집실에 앉아가지고 막 하루 이틀 막 밤을 새야 돼요. 방송했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거든요. 네. MBC에서 하루 이틀 걸렸던 편집 시간을 네. 저는 이걸로 1시간 이내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시간적 네, 자유를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AI 시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MBC는요 지금 방송국이 얼마나 큽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KTN 한국방송은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MBC에 뭐 몇 분의 1 될까요? 글쎄 한뭐 100분의 1, 예, 1000분의 1. 예, 그런데도 훨씬 멋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직하니까 또 더 멋진 방송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자, 소비 시장 흔드는 800만 X세대를 쳐다보면서 네. 아, 시더스가 저거 이상으로 하는데 네. 소비 시장을 사실 주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네. 이거 MBC, KBS 공부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그럼요. 예. 왜 이렇게 뒤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참 그 초중고 대학까지 다녀도
경제 공부를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아마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제 공부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만나서 그래갖고 잘 먹고 살아라. 요 프레임 속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선순환 구조라든가 생태계를 마련하는 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고 네. 꼭 1+1은 1 이렇게만 계산하고 네. 이렇게 숫자 노름만 딱 묶여 있지. 사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보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너무 복잡해 보여서 네. 다시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엔에서 네. 참 재미있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생 주기를 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했네요. 네. 예. 요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좀 부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17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네. 18세에서 65세는 청년 세대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66세에서 79세. 79세. 네. 예, 여기가 중년. 아니 노인인 줄 알았는데 중년이란 중년이요.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80세에서 99세가 노인. 노인이라.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자, 100세 이상은 뭐냐? 장수 노인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네. 우리도 젊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동시대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그렇죠. 붙여보시죠. 전에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이 사주 운명이라든가 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렇게도 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또 이렇게 중년기, 네. 또 그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네 단계를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네. 했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도적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규제를 만들어 놓고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5단계로 나눠서 하니까 4단계도 5단계. 네. 그 17세 미만은 청소년. 그러니까 아주 미성년자로 얘기하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18세서부터 65세까지가 예. 거기가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65세가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청년이었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었는데 네. 참 이렇게 이제 지금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갖고 이렇게 가는데 네. 이 옛날에 그 틀에서 딱 묶여가지고 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것만 틀에 묶여 있으면 네. 참 힘들거든요. 이제는 이제 참 뭐 여기 생각의 폭도 넓히고 네. 가슴도 열고 진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천해납. 네? 백천해납. 백천. 100백에다가 예, 100백. 예, 하천천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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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해납 바다 해자에 예. 받아들일 납이란 말이에요. 아, 백천 해납.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아무리 강이 많아도 네. 그걸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올 때는 새롭게 네.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옛날의 틀에 가장 묶여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참 옛날의 틀에 묶여 있는 게 꼰대요. 네. 그 지금 나이가 먹어서도 아니라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잠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네. 중학교 2학년 때 기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이제 애들이 와갖고 이제 왔길래 제가 앉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얘들아, 너희들이 클 때는 진짜 고도 산업 시대가 올 거고 네. 정보통신화 시대도 예. 없고 지식경영 시대가 온다. 예. 이때를 대비하려면 지식경영 시대라고 할 때를 대비를 해서 내가 한마디 얘기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였는데 네. 얘가 지금 38이 됐으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한 지금으로 보면 20년 뭐 예, 20, 그러네요. 한 2, 3년 정도 네. 그 정도 전에 20, 한 3, 4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식경영 시대가 오면은 전 세계의 책이 네.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4만 권이 넘어 5만 권대 지금 발간되고 있다. 네. 그 책을 어느 천년에 다 읽어볼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책도 아무 때나 읽으면 안 된다. 네. 이제 그 학습 효과, 학습 능력을 길러가려면 책을 보더라도 딱 이게 책 보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네. 그 책을 보는 걸로 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는 제한적이고 네. 그 독자.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다. 예, 예. 저자도 만나고 주인공도 만나고. 그렇죠. 이걸 만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책도 공부할 때 네. 책을 쓰게 된 동기, 쓴 목적, 네. 함축된 내용, 네. 전개하는 스토리,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배우기 어려운 사상, 요 정도를 딱 파악해서 네. 쓴 목적,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된 동기, 쓴 목적, 함축된 내용, 전개하는 스토리, 네. 독자를 끌고 가는 방향, 네. 이 5가지를 5분이고 3분, 5분, 10분 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그래 놓고 이게 필요하면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 네. 이걸 할 수 없어 버리면은 책만 다 읽다가 인제 끝날 수도 없고 그렇죠.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정독할 것 따로 있고 습득할 게 따로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식경영시대에 학습하는 방법을 얘기했던 이게 생각이 납니다. 아, 예.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실은 뭐 많은 책을 필요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저자를 만나고 책을 통해서 주인공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 빠르게 이걸 해서 읽을 건 읽고 네. 버릴 건 버리고 근데 내용을 보면 4만 한 5천 가지 이런 책이 들어와서도 네. 책다운 책은 3천 권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책답지 않은 사상을 병들게 맞는 책이 많다는 걸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속에서 구별 없이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죽이는 사상 이런 참 인간을 멸망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게 또 이 세상의 학문이다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내일 이제 명절인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어제도 늦게까지 네. 그 여기 팬덤 네. 중에서 뭐 VIP 상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분들 정말 행복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그런 확신도 좀 생겼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그 매슬로우 단계의 자아 욕구 야,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다가 자아 욕구까지 왔었구나. 네. 예.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려움 당한 거를 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생각 부자, 마음 부자, 지적 부자도 부자잖아요. 네. 꼭 내가 돈을 들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어제 왜 최명신 대표가 또 뭐 직영점, 가맹점 살릴 수 있는 또 생태계 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그런 방송도 했잖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생각부터 부자가 되자.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 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지만 특히 좀 어려움을 당한 시더스 가족들에게 말씀 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큰 그릇을 준비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이나 만나면 꼭 물어봐요. 네. 생일이 뭔지 아냐 이렇게. 네. 그 생일이라고 하는 건 1년 주기로 다 기념을 하고 있는데 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보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생일이다 이렇게만 내가 풀어봤어요. 네. 네. 지금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네. 사실은 1월 1일이 이제 양력설이고 음력설이다 그랬는데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을 2번 쉬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동안에는 많은 가족들과 풍요롭게 여행도 즐기고 이렇게 설 명절을 보냈다면 네. 이번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네. 왜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줬나 이걸 놓고 네. 정말 시대를 놓고 좀 곰곰이 네. 정말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고 행복했던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 살았는데 보니까 도둑놈 저기 몇개 살리는 게 애썼다. 네. 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알고 보면은 참 의미 없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하는 일이 거칠고 네. 쉽게 하는 법에 취하고 네. 따라하는 일에 콧고이고 남의 자기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발목 잡힌다고 하는 네. 말이 있어요. 네.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좀 인생의 또 한 해를 네. 좀 행복한 직업을 찾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네. 보내는 그런 저기가 되면은 생각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그 이제 부자가 돼서 늘 꿈꾸는 소녀처럼 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주도 오덕현 사장님처럼 네. 꿈 넘어 꿈을 꿨다가 꿈을 꿨던 이상을 회장을 만나서 네. 같이 꿈을 꾸다가 잠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건강한 세상 만들기 운동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놓고 꿈을 준비하고 꿈을 설계하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됐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진흙길도 네. 비가 많이 오면은 진흙길이 질퍽질퍽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착 끝나고 나면 햇빛에 의해서 더 단단해지잖아요. 네. 다니기도 더 좋고. 네. 예. 지금은 그 비가 좀 왔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진흙길도 시간이 지나면 예, 좋은 길로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생각 부자, 마음 부자, 지적인 부자가 되는 예,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문TV 최종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